그냥 바로 하시면 됩니다. 예. 자, 하나, 둘, 셋 인사부터 하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홍근입니다. 최종렬입니다. 참문TV 최종렬 대표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성희 변호사도 만나러 갔다 왔고 또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눴다 그러는데 어제 하루가 네. 저도 바빴지만 네. 아마 그 시더스 그룹의 플랫폼장 이상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바쁜 하루가 된 것 같아요. 네, 이성희 변호사도 바빴고 저는 동대구를 거쳐서 유광식 취재본부장하고 네. 고령 군수를 또 만나서 고령 군수가 젊은 고령, 힘 있는 고령 이러면서 좀 약해 보이는데 제가 워낙 강력하게 막 진행하니까 말씀을 나중에 잘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갔다 오면서 오후 내내 이성희 변호사에 관련된 얘기, 팬덤들 단체 카톡에서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 중에 궁금했거든요. 서울 이성희 변호사님 만나러 가셨으니까. 네. 그래서 오늘 좀 어떻게 좀 정리가 됐는가 한번 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이런 일들이 쭉 나오는 걸 보면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참 제가 늘 얘기되지만은 세상 나라, 사단 나라, 하나님 나라 이런 말을 쓰잖아요. 왜 이성희 변호사에 대해서 해임한 거를 방송에 띄우는 것도 왜 하필이면 어제 띄웠을까? 그래요? 우리 합리적인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진짜 23만 팬덤을 위하여 이렇게 말을 하는데 누가 23만 팬덤을 위해 주고 있을까?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걸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도 다른 것보다도 첫째 보면은 팬덤들의 주말과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오후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같으면 좀 편안하게 마음의 여유도 갖고 운동도 하고 에너지도 축적시키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줘야 되는데 그런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서 꼭 개싸움에 낚시밥 던지는 것처럼 그게 2월 8일 날 해임된 거를 여태까지 가지고 있다가 마치 어제 왜 그랬을까? 해임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깜짝 놀랄 일이네. 그냥 취소 이런 거면 괜찮은데 해임 그러니까 무슨 난리가 난 것처럼. 여기에도 변호사 업무라든가 이런 걸 놓고 볼 때가 되면 참 진짜 어제도 얘기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지금 여기 보석 신청하는 건 사기건 다른 또 문제 적견 변호사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일어나 변호사가 선임된 사람은 다 공유를 시켜준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보석권에 대해서만큼은 그러면 당신은 참여하지 말아라. 이런 뜻에 하면 고건에는 참여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석 신청은 참여 안 하기로 했다는 걸로 끝나야지. 그렇죠. 해임 그러니까 잘못 이게 전달이 돼가지고. 그리고 그 말을 또 오해를 해요. 그런데 그 얘기는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다 드러나요. 당연하죠. 드러나기 때문에 여기서 왈가불 갈 필요는 없고 저는 오늘도 이 시간에 특별히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근데 이런 사건들을 일주일 내내 명절 전서부터 계속 가지고 있다가 왜 어제 그걸 딱 공지를 하고 띄워가지고 엄청난 분란을 일으키게 만드느냐. 이거야말로 인간을 괴롭히고 스트레스를 줘서 고문하는 것하고 똑같은 다른 걸 보다 당연히 사탄 나라에 종이 돼갖고 이렇게 팬덤들을 괴롭히고 신문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이제 수많은 팬덤이 있다 보니까 그럼요. 조금 플랫폼장 이상이면은 간부들이잖아요. 간부급들 중에서 조금 다른 생각을 한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여기서 제가 몇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은 정말로 제가 좀 섭섭한데 이상은 회장님한테도 좀 섭섭한 마음이 들다가 그러다가 이상은 회장은 어떤 면에 섭섭한 마음이 들었나요? 섭섭한 마음이 들다가
사탄 나라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어서 아직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구나. 하긴 이상원 회장이 지금 그 속에 있으니까 예수님은 아니죠.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봐요. 왜냐하면은 이상원 회장이 진짜 대안책을 내려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죠. 이래 말했다 저래 말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 이 자체가 엄청난 혼란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태 자체가 그럼 이상원 회장 아니잖아요. 그럼 이상원 회장도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영원히 건강하다면은 팬덤 여러분 그리고 여기 비상대책위원 여러분 그다음에 전국에 있는 누구누구들 이러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0.1%의 행복한 부자가 되는 것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그것만 계속 걱정하면 돼요. 그걸 얘기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도적 시간적 물질적 자유를 누렸던 것이 4차 산업혁명의 꽃입니다. 그런 직업을 운영해 해왔던 것이 지난번 해왔던 데이터 관리사요, 선순환 구자요 이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세계 제일 뛰어난 민족으로 가는 것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100만 명의 여기 울트라 부자를 만들어가는 것은 지금 이 과정을 거치고 다시 시작해서 반드시 만들어낼 겁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딱 하면 흔들림 없이 나가는 게 당당하게. 그리고 대한민국을 부강한 나라로 세워가는 그런 경제의 4차 산업혁명 주도하는 것은 잠시 멈춰 있는 것 같아도 다시 도약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기준을 가지고 비대위원회에서도 살려낼 수 있는데 힘을 실어주세요. 이런 메시지가 나와야지 이게 정말 경영자다운 메시지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아직도 그런 메시지를 못 내어놓고. 그러니까 약간 혼란스러움이 있다는 얘기네요. 아직. 그럼요. 그럼 제가 이런 얘기라 버리면 나는 안 나올 게를 바라는 사람까지 얘기하냐 이렇게 또 말하죠. 그건 결코 아니고. 그리고 또 여기서 진짜 생각해 보세요. 팬덤이 됐든 비상대책위원이 됐든 김상인 단장이 됐든 이 사람들 다 똑같아. 그렇죠. 요런 메시지를 기준으로 삼아갖고 살리는 쪽이냐? 이래 돼야 되는데 살린다라고 하는 변호사들 이치도 보면 변호사들도 살리는 변호사가 있고 죽이는 변호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는 좀 잘 알고 있어요. 죽이는 쪽에 변론을 하고 있느냐 살리는 쪽에 변론을 하느냐 이걸 먼저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건 없고 여기서 설림했다 여기서 설림했다 이건 이랬다 이래가지고 혼란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변호사들이 시저스를 살릴 마음이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보석으로 나오는 것이 당장 오늘이라도 나오면 나와서 회사 정상화 시켜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착각입니다. 왜냐 회사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그렇죠. 그들은 더 지금도 압력을 가서 회사 죽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상의 회장을 인질로 잡아가지고 아주 이걸 죽여야지만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회사가 망했을 때 이중 삼중을 해갖고 망하는 회사 인질로 잡히는 그 사람을 못 나오게 할 때 그때 반대급부적으로 그때 횡재가 돼서 돈 버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이제 외부의 음의 세력이 아니고 내부의 세력도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나왔다 가서도 재차 또 다른 고발건이 돼서 그 몇 가지가 또 있기 때문에 또 고발이 돼버리면 들어가자마자 또 나왔다가 한 달 이내 또 고발돼버리면 또 잡혀가서 또 조사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건이 또 이래야 돼요. 그러면 이 회사가 중단된 사태에서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그런 사건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왔다고 해갖고 안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상한 회장 스스로도 갑자기 구속돼 있으니까 지금 밖으로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거는 문제도 많지만 그러니까 보석을 신청해서 내가 잠깐 나갈 수 있다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다른 관계도 또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여기서 다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자꾸 나오면 해결될 것 같지. 그건 아니죠. 그래, 꺼내놓는 데까지가 목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조사했던 돈이 상관없어. 나왔다 또 들어갔다 오면 또 변호사들이 또 나와요. 작은 회사는 그럴 수가 있죠. 그런데 얼마나 거대한 회사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합리적인 이런 사고를 가져야 되는데 이거 없이 무조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도 서론에 얘기를 드린 것처럼 누가 시더스를 살리는 구상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되겠다는 걸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첫 번째가 그동안 회사에서도 외쳤던 메시지가 딱 잡혀야 돼요. 네. 그게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럼 1번을 네. 어떤 기준을 잡는다는 걸로 하고 네. 세부적으로 어떤 기준을 잡을까요? 그 첫 번째가 네. 0.1%의 행복한 부자, 이 단어가 실제 가능하느냐, 이게 확 잡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당당하게. 그럼. 예. 그래서 어떻게 4차 산업혁명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냐. 네. 그리고 다른 건 아니라도 포인트 환원을 따른 네. 블록체인지를 기반으로 가상화폐를 유통하고 이게 뭐냐 중개하고 유통 시스템 구축하는 이거는 되는 거예요. 네. 그것만이 이걸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네. 예. 이게 흔들리면 안 되지. 기준이니까 그게. 네. 네. 그래 그걸 보여주느라고 수속 체크하면서 네. 체크하고 여기 뭐야 포인트 전환하면서 자산 늘리고 찾아 쓰고 가맹점 쓰고 네. 이러니 얼마나 제도적 경제적 시간적 자유를 누렸어요. 네. 다 맛보아 준 거예요. 네. 그럼 그거를 회복하려고 하면 똑같은 게 다시 돌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비상시국이라고 해서 네. 여기다가 아니요 법에다가 이거 법망을 피해가려고 하면은 다른 방법이 없어. 다단계나 직판이나 방판이나 이런 쪽으로 가져가면 안 돼. 이거는 임시 방편이지 그걸 가지고서는 원래 우리가 하려고 했던 이 자체를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게 급하다고 방판 모양을 떼어서 하는 사람. 네. 또 지금 당장 급하다고 또 이래서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펀딩으로 이걸 갖다 임시 막 어떻게 급하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 네. 또 하나 우리는 선수금 찾아주고 끝난다. 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네. 그 사람들이 과연 회사를 살리는 사람일까요? 그건 아니죠. 그럼 나는 그거 하고서 빠져나가겠다는 의미인데 그러면 더 큰 걸 놓치는 게 되는 그렇기 거죠. 때문에 이런 말에 현혹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거를 이제 첫 번째 기준으로 잡았고 네. 두 번째 기준을 한번 좀 잡아볼까요? 네. 네. 그렇게 그것이 딱 잡혀가지고 네. 활동하는 사람들 쳐다봐야 돼요. 네. 네. 이쪽 비대위, 네. 저쪽 비대위, 떠난 비대위, 네. 다른 거 돌린 비대위, 각자 급하니까 다 하는 거는 이해를 해요. 네. 그렇지만 그것이 근원적으로다가 실어서 살리는 거하고는 어떻게 매개체가 되느냐 연결을 시켜보라고요. 네. 그게 가능한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이런 기준도 없이 우리는 하나다. 뭉쳐야 된다. 이래서 됩니까? 그러니까 자, 배가 지금 난파가 됐어. 자, 그럼 난파된 배를 건져 올려야 되는데 건져 올리는 거는 급하지가 않다고. 그럼요. 바로 못 올리니까. 예. 그러면 다른 배에 옮겨 탈 수 있도록 구조를 해야 되니까. 예, 그럼요. 그런 상황이 사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 예. 지금도 제가 그런 말씀을 해드리는데 네. 정말 회사를 갖다 정상하고 살리는 방법이 뭔가라는 거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막 앞에서 뭐 막 선동한다고 그래갖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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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지금도 솔직한 얘기를 드려서 이상은 회장님이 뭐냐면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네. 재산을 다 이게 뭐냐면 한 번에 정리해갖고 청산 절차에서 나눠주려면은 네. 그거를 다 정리해서 나눠주도록 제도적 기반을 딱 만들어내는 걸 보고 네. 신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재산을 나누다 다 신탁을 해서 청산할 때 같으면 이거를 뭐 개인적으로 나눠주는 거 이거보다도 네. 거기서 회장님 얘기한 것 같이 말같이 하면은 주식, 코인, 각종 이런 부동산, 주주 이렇게 참여를 해서 그 리스크를 다 투자한 거 이상으로다가 보상해 주겠다 이렇게 나올 때 그렇게 되면 사기는 싹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청산을 한다고 할 때 얘기죠 지금. 네. 예. 그리고 청산할 때도 그랬지만 그 돈을 청산을 해버리면 이게 다 살려놓고 보면은 그렇게 나눠줘도 얼마든지 인베스트, 자산 늘린 걸 다 줄 수가 있는데 네. 이걸 그냥 딱 세워놓고 안 살려놓고 청산해버리면 10분의 1도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기준이 없이 청산했다가는 네. 어떤 100의 재산이 있다 그러면 이것이 10으로도 줄어들 수가 있다. 네, 그래요. 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네요. 그런 얘기. 예. 그리고 두 번째 보세요. 네. 정말로다가 회사를 살리고 살리려고 할 경우 같으면은 네. 똑같은 게 다시 돌아갈 수 있어야 돼요. 네.
이래야지만. 그런데 지금이 문제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다 못 낼 때 그게 문제가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7월 달에 해결될지 8월 달에 해결될지 금년 말에 해결될지 몰라요 아직. 그러면 그걸 어느 전년에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뭔가는 이게 생태계를 복원시키고 사실 이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전해줬던 거에 여기 뭐야 2분의 1을 주든지 3분의 1을 주든지 이렇게 해서 긴축하더라도 이런 마스터 플랜이 만들어져서 제시를 해주는 이 그림을 그려야 된단 말이에요. 잠깐만요. 그러면 아까 이제 기준을 마련할 때 첫 번째는 회사가 그동안에 이제 그 프로그램이나 그 주장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맞게 지금 흔들림 없어야 된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런 기준을 정해서 청산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뭐 청산할 얘기는 나올 단계는 아닌데 하나하나 정리가 잘 돼 있어야만이 그 재산이 손상이 없다. 그걸 말씀하신 거고. 그럼 이제 세 번째 어떤 기준을 또? 그러면 이제 요번 때 세 번째도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제 그렇게 하려면 똑같은 걸 놓고 그냥 수평 이동을 하든지 아까 얘기했던 건 뭐냐면 이게 뭐 배를 준비해갖고 갈아타든지 이래야 된다. 그러면 뉴 시더스가 됩니까 그럼? 새로운 거니까? 그랬다면은 그렇다고 해서 가칭으로 회사가 바뀌는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회사가 그러면 그걸 살리는 방법은 그런 방법이 나와야지 정상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회사를 살리는 방법인데 어떻게 살린다는 또 기준이 나와야 그 부분을 지금 얘기를 다 하고 절차적으로 해결이 된다. 그럼 이런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상희 회장님도 접견할 수 있는 게 차단이 돼서 그게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단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만날 수가 없어요. 안 만나주니까 이런 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여기서부터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더 중요한 거, 이상원 회장이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진짜 변호사들이 이상희 회장을 살리고 그 다음에 회사를 정상화하고 팬덤을 살리려고 할 경우 같으면 지금 당장 보석으로 꺼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오면 또 2차 고발이 들어가. 그것도 나오면 또 3차 이래 되면은 그러니까 뻔한 상황이 뒤에 대기하고 있는데 그냥 나온다. 그렇게 돼버리면 이거는 오히려 더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그러나 미안하지만은 변호사들도 한 번 할 걸 두 번 해봐야 돈이 두 배를 받지. 세 번 하면 세 번 받지요. 아니 돈도 돈이지만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죠. 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네. 다시 들어갈 때마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들어간 길에 정리를 좀 해놔야죠. 이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 조금 늦더라도 이런 게 다 회사는 본인이 없어도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지만 리스크에 있었던 걸 갖다 딱 정리를 한다든가 이러면은 신탁으로 해갖고 딱 전에 있던 걸 딱 정리를 해주는 걸 놓고 그럼 지금 새로운 바탕에서 새로 이게 시작해서 쫙 돌아가면서 이래 돼야지만이 뭐냐면은 사기성 원인도 딱 사라지는 거고. 그러네요. 그리고 그게 사라지다 보니까 고발이 2차, 3차 기다리던 것도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없어지는 거죠. 그럼 그런 전략을 써야지 회장도 살리는 것이고 그런 쪽인 문제도 해결되고 이런 거지. 이런 거는 안 해놓고 여기에 팬덤이라고 하고 뭐 이게 비상대책위원이라고 서로도 놓고 내가 진짜고 내가 이러고 너는 나를 따라 이때 해. 그러니까 이제 이상원 회장 구속된 상태에서 보석 신청이 돼가지고 나온다라고 하는 기대감에 이상원 회장도 잠깐 흔들렸을 수도 있고 또 여기서 보석으로 해서 나오게 한다는 역할을 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우리는 잘했다고 또 하는 자부심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런데 좀 더 깊이 높이 넓게 본다 그러면은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 다음 수술을 또 봐야 되니까 우리가 바둑 두는 사람도 1급수를 본다 그러잖아요. 우리 아들이 3단입니다. 저는 급이 낮아서 항상 아들한테 져요. 근데 너는 왜 이렇게 잘 두냐 그러니까 아빠 저는 1급수를 봐요. 저는 두수 세수밖에 못 봅니다. 이게 참 아빠지만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 도청에서 근무하는 아들이 얘가 그렇구나. 그 굉장히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그럼요. 우리도 최소한 1급수는 아니다 하더라도 한 4, 5단계는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둑도
저기 제가 한 4급, 3급 정도만 해도 네. 자기가 둘 때, 바둑도 둘 때 저도 이제 바둑이 한 4급, 5급 뭐 이 정도 뒀었는데 잘하실 것 같아요. 그 정도를 했었는데 그래 되면은 4급 정도만 돼버리면 복귀가 돼요. 자기가 둔 바둑을 다 이걸 복귀할 수 있어요. 네.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둑도 둘 때 여기면 포석법이라고 그래요. 포석법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딱 놓고 난 뒤에 복귀를 하면서 다시 점검을 하거든. 예. 지금 회사도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동안 경영자에 대한 어떤 결함이 있었고 회사에 대한 조직에서는 어떤 게 있었고 이런 것도 다 경영도 건설하고 구조 조정도 하고 저기 뭐 세계화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야 되고 이걸 다 갖춰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 이래가지고 사실상은 이 안에도 뭐 하나다 외치면서도 이 안에 뒤로 들어가 보면 5갈래 6갈래를 쪼개지고 있어요. 그렇구나. 각각 미안하지만은 청산하는 걸 전제로 놓고서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하는 데도 있고 방판을 돌리기 위해서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하는 데도 있고 요때를 해서 뭐 그라운딩 펀딩 이래갖고 펀딩하는 사람들 내려고 이런 사람도 있고 또 마지막에 보면 요때가 기회다라고 자기들이 평소 하고 싶었던 거 다가갖고 물건 갖다 놔갖고 방판 조직을 해갖고 또 막 이렇게 다단계로 이미 돌려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이 안에 이미 이렇게 많은 사람이 그리고 여기에 당연히 보면 이미 떠난 사람이 있고 포기한 사람도 있고 이래요. 이런데 이런 거 전체는 볼 줄도 모르면서 이런 말하면 이렇게 혼란 주고 저 말하면 정말 혼란 주고 이래거든요. 오늘 참 진짜 여기 대충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을 맞아서 진짜 누가 시더스를 살리는 걸 구상하고 있고 진짜 시더스를 살리려면 뭐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냐 0.1% 행복한 부자가 되는 거 제도적 물질적 시간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4차 산업시대 그리고 여기다가 진짜 또 얘기했지만은 대한민국을 위대한 민족으로 그런가 하면은 세계에서 뛰어난 민족으로 그리고 대한민국을 부강한 나라로 이 네 가지가 합쳐갖고서 시스템 코리아가 시더스 이 그림이 탄생했던 거예요. 그럼 이를 원래 가지고 있던 이 목표는 다 사라지고 지금은 본인들이 해오던 스타일이야. 다단계하는 스타일. 아기다툼하는 느낌도 들고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어떤 그 철학이 경제적 자유를 확대하는 쪽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시간, 물질 그다음에 제도적인 자유를 누리라 그런 쪽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면 순리자보다 역행자가 되자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시더스 그룹은 순리자가 아니고 역행자 쪽이기 때문에 0.1%의 울트라 부자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선두주자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흔들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럼요. 그게 흔들리면 안 되고 이 회복되는 그 어떤 기간까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정말 호고지책으로 어려운 분들은 알바라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조직 자체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게 또 제 생각입니다. 여기에서도 그래서 목표가 정확히 하나로 설정이 돼야 돼요. 목표가 공유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까 기준점에서 목표가 되는 거고 제가 또 재미있는 거 하나 발견을 했는데 자 이건 또 어떻게 제가 또 다른 응답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MBC PD 수첩을 우리가 아주 원수로 좀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어떤 결과가 나와 있냐면 우리가 그 방송사마다 점수가 있어요. 벌점이 한 20점만 나와도 잘못하면은 문을 닫을 수가 있어요. 근데 MBC가 벌점이 30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문을 닫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게 MBC PD 수첩이 잘못돼서 그런가? MBC 자체가 잘못돼서 그런가? 제가 볼 때는 MBC 전체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잘못을 MBC PD 수첩만 한 게 아니고 막 곳곳에서 잘못을 해온 것이 누적이 돼가지고 지금 벌점이 30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막 댓글마다 MBC 없어져라 이런 말까지도 많이 했잖아요. 없어지면 제가 갈 자리가 없잖아. 없어지면 안 되고 이제 혼나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 이런 대형 공영방송도 잘못을 하고 있다.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해볼 때,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4차 산업혁명의 선두주자라고 하는 시더스 그룹이 지금 우리 최종열 대표님 말씀처럼 기준과 목표가 분명하면 잘못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흔들리니까, 그럼 누가 흔들리지 말아야 되냐면 이상한 회장부터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여기에 변호하는 변호사들 흔들면 안 되고, 시더스 그룹의 모든 식구들이 똘똘 뭉쳐 있어야 되죠. 알바는 하되 똘똘 뭉쳐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다단계 아니요? 우리 폰지 사기 한 거 아니야? 이런 바보 같은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이 네. 지금도 얘기를 했지만은 각자 10명이 모여가지고 네. 각각 자기 인생 목표를 얘기해보라. 목표가 10개가 나와요. 네. 그러나 모이는 자체가 네. 목표가 하나로 통일시킬 수 있으면 그때부터 이게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게 목표가 하나고 과정도 공유를 해야지 하나가 가능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0.1% 행복한 부자. 그 다음에 뭐냐면 제도적, 물질적, 시간적 자유를 누렸던 거. 행복한 이게 뭐 직업이란 말이에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짜 AI, 인공지능과 컴퓨터가 이게 로봇가 힘드는 거는 다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리도로 인간이 그거 저기 뭐냐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렇게 돼가는 이 가야지 가능하고 또 대한민국의 위대한 세계에서 뛰어난 민족 그리고 부강한 나라 이 네 가지에 담아낼 수 있는 것이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 정상화가 되고 안 되고 그렇죠. 이런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자꾸 그럼 그 기준이 지금도 회장도 흔들리고 있는 것 같고 그거에 대한 대안책도 안 나오고 그래도 팬덤이 됐든 경영단장이 됐든 이 사람한테 이기 전이라도 과연 이걸 담아낼 수 있는 그걸 그림을 그려야 돼. 그게 아니야. 이 사람들이 그리는 그림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여기 주도하는 그림이 아니라 다단계 그림을 또 그리고 있어. 그 방문 방매 그림을 그리고 와서 왜 법망의 보호를 받으면 그것밖에 돼 이렇게 그래 그라운딩 펀딩하자 이래가 또 나와 그 다음에 또 여기 이게 가상화폐 코인 가지고 어떻게 돼 또 이런 사람이 또 나와 이런 거는 정상화하고는 거리가 멀어 회사 살리는 이제 방향이나 그 변호사들도 역시 회장이 참 이걸 정상화 회사 살리는 데 힘을 싣고 사장 살리 저기 이상을 회장 살리 힘을 실어야 되는데 아니야 빼놓고 보자 이래놓고 나 또 들어갔든 말든 빼놓고 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갔다가 한 달 두 달도 안 돼 또 들어가게 될 경우 차라리 안 나오는 게 나은 거예요. 아마 그 시더스 그룹 많은 분들이 이제는 좀 깨달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어제 동대구에서 대전을 올라오면서 기차관에서 이제 다 들었거든요. 그 시간을 그걸 많이 하더라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내용들이 다 나왔고, 그런 내용이 나오고 나니까 해소가 다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릴 때는 아무 얘기가 함부로 막 들리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것 같고. 자, 저는 제 개인적으로 자신하는 게 이성희 변호사는 이 시더스 그룹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 없습니다. 저도 조정위원이고 하기 때문에 수많은 변호사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성희 변호사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하나를 맡아도 이 가는 방법을 잘 알아요. 근데 이제 지금도 사탄 나라의 사단 나라의 컨트롤을 받는 사람들은 제가 말하는 거 여기 세상 나라 사단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런 말하는 걸 그놈의 소리 좀 하지 마라. 입을 막으려고 해요. 세상의 법 사단의 법 하늘의 법 이런 말을 쓰면은 그리고 세상의 언어 사단의 언어 하늘의 언어 세상 문화 사단 문화 하나님 이 얘기하면 가장 싫어하는 게 이게 사탄이요. 똑같이 도둑놈들만 딱 있는 데 가서 도둑질하지 마라 이러면 그 말 안 하면 얼마나 믿겠는가. 당연하죠. 지금도 대한민국이 여기 언론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 김홍근 장로님이 컨택을 받으신 분이고 이 대한민국의 법률적으로도 법률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늘에서부터 난 사람이다 이래 봐야 돼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언론 보고만을 위해서는 우리 김홍근 장로님. 네. 그리고 대표님이 그래고 거기는 법조인 보고만을 위해서는 이승희가 오늘 여기 선택받았다 이래봐야 돼요. 이렇게 되고 그리고 문화적인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래도 저도 참건강 문화 이런 속에서 일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하늘에서 1000명, 소명,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안 되면은 편하지가 않는 것이 이 사명자들의 모습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시더스를 살리려면은 누가 어떻게 해야지 시더스를 살릴 수가 구상을 누가 어떻게 구성을 하고 있냐 이거에 따라서 딱 달라요. 뭐 하나만 질문하고 보면 목표를 잡아야 되겠고 기준점을 잡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런 소리를 듣고 있어요. 제가 이제 어디를 가면 아니 세상 살면서 다 이룬 분인데 뭘 또 하시겠다고 하느냐. 제가 뭘 다 이뤘습니까? 물론 뭐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겠죠. 뭐 방송 분야에서는 제가 뭐 다 이뤘다는 얘기를 막 듣는데 근데 왜 이 시점에서 시더스 그룹이 저한테 이게 다가왔을까? 제가 지금 사명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 근데 기도하는 분들이 다 하는 얘기가 언론이 너무 기독교를 멀리 하니까 이게 복음화 시키기 위해서는 당신이 앞장서야 된다는 그게 가는 데마다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명감이 생긴 겁니다. 네, 여기서 딱 볼 때 1000명, 소명, 사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전에도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공호라고 하는 그 책을 소개하면서 얘기했어요. 다람쥐 정신, 비버 방법, 그 다음에 기러기 선물. 그 회사에서 한 공장이 망할 때 출하 부서라고 하는 한 부서장 한 사람이 딱 껴 있어요. 그 출하 부서장 부서를 관리했던 그거를 공장 전체에다가 확산시키면 다 살아났고 그리고 그 공장이 살아나는 게 기업 전체를 살려놔서 그때 말씀하셨죠. 미국 경제까지 살려놔요. 왜 이 말을 하냐면 우리 그 김홍근 여기 대표님께서도 언론 보고말하고 MBC를 보고하고 방송 보고하려면 어느 한 분야에서 딱 이걸 살려놓는 이 경험 이게 있어야 돼요. 그렇게 생산적 근무 환경이 돼 있고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 있고 이렇게 돼 있던 그런 한 회사나 한 그룹을 살려놔 봐야지만 그게 증거가 돼서 그게 확대가 되기 때문에 시더스를 살려야 확실하게 이룬 거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시더스를 살려내야지만 그 와우를 가지고 MBC도 살려내고 방송도 다 살려낼 수 이게 딱 가서 거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답은 마지막에 나왔네. 시더스를 살리는 길이 MBC도 살리고 그럼요. 대한민국의 언론을 복음화시킨다. 그렇습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참문TV 최종열 대표님은 시더스가 이게 회복이 되려면 목표와 기준을 확실히 해야 된다. 누가 해야 되느냐? 뻔한 거죠. 회장이 해야 되고 여기에 대행도 해야 되고 단장도 그런 분들이 중심을 잡고서 목표와 기준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아침 시간에 기도 얼마나 또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만 하는 걸로 해서 또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 찻집에서 얘기한다 해서 어떤 분이 쓸데없는 소리 많이 한다 그러는데 아니 회복하는 기간 동안 건강도 해야 되잖아요.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좀 이상한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저희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쓸데없는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때 이 얘기 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과 공부도 많이 했고 기도도 많이 했지만은 요 말을 전해라고 오늘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 다 떠나가지고 저희가 이게 방송을 했습니다. 회사 살릴 수 있는 정책을 갖다가 빨리 내라. 이 얘기를 수없이 했어도 아직도 안 나왔고 그 정책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혼란 흔들리고 있고 다 나름대로 살린다고 해놓고 하는 짓은 딴 짓을 하고 있고 이래서 안타까워서 오늘 이런 발언을 하게 되는데 자,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 속에 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도 시더스 그룹이 제가 무슨 친척도 아니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MBC PD 수첩이 잘못 방송한 걸 보고서 네. 막 의분에 떨어가지고 네. 사명감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네. 여러분들 살리려고 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엉뚱한 소리는 절대 하지 마시고 네. 살려나가는데 힘을 합해야 되겠습니다. 찬문TV 최종열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오늘 뭔가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얘기하게 됐네요, 정말. 네. 야, 이게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놓고 또 얘기하고 기준점을 자꾸 얘기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방향이 설정되어 있는 그럼 기준점도 안 맞고 방향도 없으니 헤매는 거라면. 이상한 회장님이 그래서 흔들렸던 것 같아. 내가 잠시라도 보석이 된다 생각하니까 그 다음 수는 생각은 안 하고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성희 변호사 잠깐 그러면 거기는 취소하는 걸로 하고 한번 어떻게 하나 지켜봅시다. 이렇게 된 것 같아. 현실은 아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